우리 채널명 뭐야? 채널명은 모르겠어요. 채널명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여기서 짓고 끝내자. 그걸로 확정하자. 잡다한 이야기 막 이런 느낌도 그럼 괜찮을 우리도 것 그럼 짓는 게 최강헬 이럴까요? 같아요. 최강의 괜찮은데? 최강헬 맞는 최강헬. 최강헬 TV 괜찮은데? 최 실장 강창남 최헬레나. 괜찮은데요? 뭔가 그거 해요. 최강의 괜찮아요. 최강헬하고 네, 채널명은 최강헬. 그 최 실장 강창훈남 헬레나에서 네. 최강헬이고 네. 얘기는 알겠습니다. 뭐 저희 주제는 딱히 막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 주로 하고 그치. 그렇죠. 사회적 뭐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 이슈 관심을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내가 꽂혔다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내가 요즘 진짜 꽂힌 거 하나 있는데 뭐야? 근데 그걸 못 보고 브레이브 왔네. 걸스 말고. 그건 내가 꽂혔지. 어제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스 컷이 어제 공개가 되는데 그게 하루 종일 뭐예요? 뭐라고요? DC 저스티스 리그 그게 뭔데요? 그게 4년 전에 개봉했던 거 있어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다 모여서 마블같이 찍었던 건데 4년 전에 개봉을 했다가 네.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원래 그 감독이었는데 네. 중간에 어벤져스 쪽인가 조스 웨던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찍었는데 잭 스나이더 감독 딸이 안타깝게 그 자살로 해서 사망을 하고 하차 잭 스나이더는. 그래서 조스 웨던이 잭 스나이더의 촬영본을 다 날리고 거의 다 날리고 자기가 촬영을 해가지고 찍어서 내놨는데 폭망, 완전 폭망.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슈퍼맨 팬이 나만 알지 배트맨 팬이 나만 모르잖아. 똘딱 망하는데 팬들이 4년 동안 잭 스나이더의 원본을 내놔라. 진짜 갖고 와라. 난 이 사람이 만들어. 이뻐요? 아 무슨 소리야 남자인데 잭 스나이더. 남자. 이쁘기. 진짜 몰라. 나 진짜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4년 동안 팬들이 계속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DC 쪽에서는 예.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왜냐면 CG 작업을 계속 해갖고 재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차라리 촬영된 원본만 팬 서비스 차원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디렉터스 컷으로 이제. 디렉터스 컷은 편집이 된 거고 아예 그냥 무편집본 있잖아. 크로마키 막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싫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780억인가 추가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결국 다시 만든 거예요? 일부 재촬영을 하고 배우들 다시 불러가지고 돈 많다. CG 작업 다시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2시간짜리 분량이었는데 원래는 이번 어제 공개된 게 4시간짜리 4시간 2분인가 4시간 5분짜리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관 개봉은 안 했어. 그래서 HBO Max로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는 OTT 서비스를 근데 내가 어제 보려고 보려고 했네? 근데 16,500원인가 16,300원인가 싼데요 생각보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4시간인데. 그래서 결제해놓고 보려고 하다가 잠들었잖아. 재미없죠. 아니 왜요? 너무 그때가 밤이었거든. 졸면서 보면 안 늦은 된다.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나 주말에 아니 근데 각 잡고 볼 이게 거다. 이 생각.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죠. 저도 아는 형 중에 그 카카오톡 프사를 뭐 슈퍼맨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있다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매니아층이 강력하더라고요. 특히 마블도 많잖아요. 그 맞아, 마블은 맞아. 팬이 워낙 어벤져스하고. 많으니까. DC 팬도 있긴 있구나 싶긴 한데. 있긴 있구나라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저는 몰라요. 아니 봐봐. DC 인사이드밖에 모르고 막. 배트맨도 DC예요. 슈퍼맨 배트맨 DC잖아요. 원더우먼도 DC고 근데 원더우먼 네. 슈퍼맨이 다 망해서 그렇지.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아마 잭 스나이더 감독 작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아니죠. 다크나이트는 논란이죠. 아 맞다. 크리스토퍼 놀란이구나. 그건 알죠. 내가 잘못. 그거는 그러면 그러네. 조커는 누구예요? 아니,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근데 재밌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게 약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난 이슈일 것 같긴 되게 해요. 이슈였다니까. 그래서 어제 그 공개되기 전날부터 계속 SNS나 이제 웹에 뜬 거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몇 시에 공개하냐 우리나라. 와. 4시에도 안 풀리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새로 기다렸네 진짜.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다 잊고 있다가 뜬 거지. 됐다라고. 근데 그게 요즘 16:9 화면이잖아요. 네. 상하가 원래 안 맞는구나. 영화를 딱 찍으면은 네. 영화 필름에서 이게 아래가 잘린대요. 예. 이게 날려요. 편집 과정에서 예. 비율에 맞추는 예. 16:9 예. 비율. 근데 DC 잭 스나이더 감독이 특히나 클로즈업 화면을 많이 쓰거든요. 슬로우 화면하고. 그게 그리고 클로즈업 화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풀 화면으로 잡혀야 이게 뭔가 좀 더 커 보이 좀 웅장해 보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효과가 있는데 네. 아래 위가 잘려 나가면은 그게 안 돼.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잭 스나이더
컷은 이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4대3 비율로 독특하다. 4대3 비율로. 아 이거를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형식을 파괴할 만큼의 그쵸. 그런 영향력 감독이구나. 나는 이대로 찍겠다. 내 필름의 연출과 뭐 이런 걸 전달하려면 4대3 혹시 비율이 그분 아니에요? 약간 고집 있어가지고 무조건 옛날 좀 클래식한 필름만 사용하는 감독 아닌가? 그게 논란인가? 그게 논란. 그게 논란이죠. 네. 아, 그게 논란이죠. 그게 CG 논란. 웬만하면 안 쓰고. 아, 네. 그게 논란이구나. 음. 헬레나는 뭐가 아까 관심 있다 그랬지? 아 저는 요새 이제 브레이브걸스 어제부터 조금 꽂혀가지고 좋아요 다 누르고 있잖아요. 막 군인의 정신으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그래가지고 추천 영상으로 뜨니까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꼬북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뜨는데 11년 됐나 데뷔한 지 그렇대요. 1800일 넘었다면서요. 아, 데뷔하고 진짜? 난 다음에 1위 찍은 게 그 기간이. 그래서 역대 1위라는데 그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짜 최장 기간이겠다. 와. 근데 좀 어떻게 보니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존버 정신의 승리를 이제 보여준 거지. 그래가지고 유퀴즈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보고서 사람들이 다 울었다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 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더 스토리가 그치, 스토리가 그치, 있으니까 그치. 요즘 약간 좀 신화처럼 그리고 응원해주는 네, 맞아, 더 맞아. 응원해주고 예. 그리고 그 팬들은 그 처음부터 좋아했었던 팬들은 지금 얼마나 그렇죠. 완전 감동이죠. 완전. 뿌듯해가지고 네. 내 자식처럼 막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 제일 뿌듯해하는 건 사장님 아닐까요 거기? 터졌잖아. 용영. 터졌잖아. 사장님이 남들 가수는 아주 다 노래 터트리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죠. 제일 뿌듯하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11년 동안 버텨준 거니까 기획사가 어쨌든. 맞아요. 예. 근데 그 멤버들도 대단해. 근데 멤버들도 조금 바뀐 것도 같더라고. 한 명. 지금이 뭐 2기인가 3기래요. 그래가지고 바뀌고 원래 7명이었다가 4명 된 거예요. 7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4명은 진짜 대단한 거죠. 존버 근데 정신에 이렇게 떠가지고 다른 방송들 섭외 오기 전에 직전까지 그랬다면서요 멤버들이. 네, 그 그 숙소 빼고 전날까지도 완전 알바하고 네. 다른 직장 잡을까 알바하고 이러고. 뭐 이제 시험 공부하고 뭐 한국사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더라 그건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 야 하다못해 그 BTS도 그 완전 진짜 완전 대박 나기 초창기 전에 때요? 아 맞다. 내 주변에 BTS 팬이 하나 있어요. 완전 초창기. 걔네 데뷔했을 때부터 완전 초아미. 진짜 그냥 아예 얘네들이 데뷔하자마자. 근데 얘가 맨날 그랬거든 나한테. 오빠 얘네 무조건 뜬다. 나는 얘네가 BTS 그때 당시에 방탄소년단이랬으니까. 그쵸, 방탄소년단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 그쵸 모르지. 뭐? 이러고 다녔거든 내가. 근데 진짜 뜬 거야. 남자들이 들으면 방탄소년단? 뭐야 그게?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방탄? 그렇죠. 방탄 이게 방탄조끼도 그렇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 진짜 뜰 거다. 글로벌하게 가고 있다.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뭔 듣보잡인데 이것도 약간 이랬는데. 그쵸 그때는 그게 맞으니까. 맞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뜰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런 촉이 주식이나 이런 걸로 딱 와야 되는데. 네. 아직도 월세 살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와야 주식촉이 와야 되는데. 되는데. 딱 오고 아니면 통찰력, 뭐 비트코인 막. 뭐 통찰력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심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냥 팬심이었겠지. 그렇죠. 진짜 순수한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저는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른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약간 젠더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좀 심하게 했는데 요즘에도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싸우는 거지?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약간 평화주의자예요. 그런 거 끼고 싶지도 않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싸움 났다 그러면은 뭐야씨 이러고 달려들기보다는 살짝 한 발 뒤로 물러나죠. 이러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켜보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주장을 하고 싸우고 막 갈등 혐오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주로 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서로 논쟁이. 정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게 그냥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제 좋게 말하면 갈등이고 토의 뭐 이런 느낌이지만 나쁘게 극단적으로 하자면 막 혐오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극단적인 단체들 뭐 남성 쪽에도 극단적인 단체는 있고 여성 쪽에도 극단적인 단체는 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막 의견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들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저희 같은 뭐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도 뭔가 네, 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네. 또 같이 동조하기도 되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서 헬레나는 브레이브걸스 얘기하고 나는 저스티스 리그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 혼자 요즘 제가 관심 있는 제일 게 사회 깨어 있네. 문제야. 남녀 혐오 이런다고? 사회 문제. 네, 제가 좀 갑자기 이거 깨어있네. 레벨이 막 첫날부터 막 선 넘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예 뉴스 막 이쪽인데 우리가 뭔가 반대로 가고 있네. 제가 그래도 제일 어린데. 저는 원래도 없었지는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자유로운 소통이라든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더 이게 문제가 더 위로 부각된 게 맞아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필터를 안 거쳐. 네, 왜냐면은 예전에 한 90년대 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진짜 지금 봤을 땐 뜨악하는 장면 되게 맞아요. 많고 맞아. 야, 저 정도로 여자를 함부로 맞아. 대했단 말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진짜 이 정도면 되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은 여자한테 벽에다 치고 얼마면 돼 이거 못 하잖아. 솔직히. 어유, 난리 나죠. 원민이어도 난리 나요, 그거는. 요즘 그거 보셨어요? 뭐요? 요즘 각 그 케이블 방송에서 네. 맞냐 케이블 방송? 전원일기 많이 해주잖아요 요즘. 그쵸, 그렇죠. 옛날 거 많이 해요. 옛날 거 진짜 많이. 맞아. 전원일기에 보면 그 되게 옛날 그 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농촌 그쵸.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난 아니잖아요. 아줌마 아저씨들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모습이 지금의 현실로 반영된다 그러면 다르죠. 난리 날 거야. 맞아. 진짜. 완전 다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 문제도 그렇고 자꾸 미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이게 급발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변화가 갈등이나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없지 않아 급발진했지. 진짜. 빨리. 급발진했지.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 뭐 이제 순기능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네, 또 이게 맞아요. 좀 후유증이랄까 역효과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금 말한 아직까지는. 옛날에는 큰일 날 일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에는 갑자기 이게 뭐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훅 빠르게 생각이 변했다는 거니까.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젠더 갈등 혹은 이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로 대두되는 그런 젠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가 옛날부터 가부장적 사회라서 여성들이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많이 됐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그 뭐 여성 할당제 뭐 이런 것도 그 많이 이제 시작이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점차 수면 위로 올라왔고 또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맞아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혼재됐던 건데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대화법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토론을 못해. 우린 일단 싸워. 맞아. 약간 그게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게 화를 못 참는 거야. 그렇지. 네. 이게 아저씨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네.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또 열받으면 열마 이렇게 되잖아. 너 나 왜 몇 살이야? 이렇게.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대 문제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렇고 왜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은 뭐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이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뺨을 때렸다든지 뭐 자리 싸움 때문이나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좀. 근데 그런 사건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미래든지 항상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 내던지면서 이게 모든 관심과 여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는 과정이 좀 문제가 같아요. 편가르게 하고. 편가르게 한다는.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자기 어떻게 보면 소속감 이런 게 엄청 강하대요. 예를 들면 BTS 팬이다. 내 팬들 우리 아미들만의 이런 똘똘 뭉치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DC를 좋아하시잖아요. DC 팬이라는 그런 소속감에 똘똘 뭉치고 그런 게 엄청 강해진대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고. 뭐 청년들이라면 내 청년의 편 음. 아니 뭐 그렇다고 어르신이 뭐 누구를 때리면 그렇죠. 되나 이렇게 막 하는 거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니 젊은 친구가 자리를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편가르기가 좀 강해졌다 그거죠. 약간. 전 그래 이게 예전부터 분명히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 좀 더 심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미디어의 발달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문제도 부각이 안 됐는데 그래, 요즘은 맞아요. 부각이 됐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음. 항상 모든 이슈들을 볼 때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요즘 학교만 가봐도 그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봐요. 예전에는 학생들 이게 잘한 짓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많이 때렸잖아 사실. 아, 아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그러니까 체벌의 범주 안에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이건 괜찮아. 근데 포역이 넓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너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야씨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데 사랑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맞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아니라 맞고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물론 두 분들은 이제 더 과거니까 더 심했겠지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어떤 선생님이 그 반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아직 또렷하게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게. 진짜 어린데. 그러니까 근데도 네, 기억이 나요. 그럼 선생님이 9살. 예, 선생님이 그 친구를 멱살을 이렇게 잡고 몸이 조그마잖아요. 2학년이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 책상도 조그매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멱살 잡고 이렇게 반 끝까지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야 이거는 학교마다 꼭 있다. 책상이랑 의자 친구랑 그냥 합쳐져 가지고 같이 그냥 끝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멱살 영화인데? 잡고. 가지고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이게 그런 뭐 폭력 사건 맞아. 이런 게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애들 싸대기 때리고 이거는 근데 요즘에는 폭력이지. 난리 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 요즘에 맞아. 그랬으면 휴대폰 다 들어. 휴대폰 듣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지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체벌 체벌 반대가지고 체벌이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더 가면서 애들이 핸드폰 들고 찍잖아.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여기서- 문제야. 물론 거기서- 다른 선생님이 그치? 잘못이긴 한데 여기서 넘어온 게 이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애들이 선생님들 대드는데 애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 요즘에 찍고 진짜 있을까 봐. 그거 있어. 예. 그리고 애들이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막 들이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화상으로 그게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장난을 친대요. 캡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얼굴을.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들도 야 그래 까짓 거 너 그럼 잔소리 안 해. 그래. 벌점. 너 별점 5점. 벌점 10점. 아 정없다. 그런 되게 식으로. 정없잖아. 근데 애들도 이제 그게 AI인데. 나은 거야. 왜냐면 애들도 성적 관리해야 되거든. 그렇죠. 대학 가려면. 무서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더 무서워진 거는 이제 점차 이제 그 공교육 소위 말해서 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보다는 이제 인강 사교육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게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화 되기 시작한 거죠. 가끔 그렇죠. 짤로 나오잖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원 선생님처럼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분필 던지고 막 수요맨십하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학교가 과연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냐? 아니잖아. 너무 목적 중심적으로 변했어.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학원이 잘 나간다고 해서 학교가 학원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돈 벌고 싶으면 학교 선생님 때려치고 학원 선생님 하면 되는 건데 학교에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그 이유는 있겠죠 선생님들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말을 안 따라주는데 네. 어차피 애들 학원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관심 없는 수업이면 잔다는데 어떻게 하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아니라 예의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나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공교육이 지식만 가르쳐주는데 물다고 있고 이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얘기하는데 사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의 대부분은 그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공교육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입시가 주가 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공교육이 무너진 거고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공교육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있으니까 예의 범절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지. 뭐 그런 뭐 만능주의 같이 좋은 대학 가면은 맞아. 취업하고 네, 뭐 이런 게 인생에 깔려 있다 보니까 경쟁도 사실- 치열하고. 사실 저나 헬레나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쵸, 좋은 그쵸. 대학 가야 돈 번다. 맞아. 돈 잘 번. 근데 이제 깨졌어. 그러니까 이게 학급도 있었어요. 뭐지 대학에 따라서 예, 예. 연봉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 달라졌잖아.
싶어. 뭐 이런 거. 꿈은 유튜버. 요즘은 진짜 응. 학교 잘 나왔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애들의 꿈이 오히려 더 다양해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조금 바뀌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식 교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 들어갈 때 입시제잖아요. 근데 그게 유럽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들어갈 때는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졸업을 어렵게 시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이제 학점으로 등급 그레이드를 나누든지. 지금 그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네.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저희 이제 밑에 세대들 연령이 네. 숫자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가 다 지금 문 자리가 텅텅 그쵸. 빈대요. 그렇죠. 그쵸. 이게 부실 대학들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음. 그리고 이번에 또 교육과정 또 바뀌잖아요. 수능 관련해서. 그리고 맨날 바뀌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군대 갔다 나왔더니 과가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전역하고 복학하려고 했더니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 진짜. 지방 좀 거점대 막 부산대학교 이런 대학교도 부산대학교면 그래도 좀 크죠. 엄청 국립대 크고 아니야? 엘리트. 국립대학교예요. 근데 부산대학교도 미달되는 과가 생기기 정원이. 시작한대요. 예.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이 음. 그 6학년이랑 예. 한 학교에 6학년이랑 1학년이랑 이렇게 같이 네. 모아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 한 3배 되게 돼요. 와. 이게 아니, 훅 그 사이가. 진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고 다른 나라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좀 있으면 진짜 0.5 되겠다니까요. 그 출산율이. 얘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떴잖아요. 데드크로스 그건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앞지른 거죠. 출생률이. 그러니까 보통은 출생률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률이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일본도 그랬지만 저희 나라도 불과 한 몇 년 후에는 그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옛날 일본도 그랬잖아요. 모셔가- 모셔 간다는 진짜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6학년은 50명이 있는데 1학년 15명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 텀에 일자리가 훅 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년 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우리나라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문값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일자리 비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되게 올라가죠. 지금 개발자 뭐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개발자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치. 가지 않을까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일단은 적으니까 나라에 대한 국력 문제도 그렇고 내수가 일단은 맞아요. 너무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도 속국화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럼 통일해야지. 그러니까요. 통일해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북한의 네. 출산율이 네. 저희 나라 거의 몇 배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높대요. 예, 훨씬 오. 높아요. 북한 평균 출생률이 2점 몇이던데. 뭐야, 좋다. 걔네는? 좋다. 인구 그렇겠다. 숫자는 훨씬 작은데 출산율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하고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근데 걔네 집기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건 모르죠. 중국보단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중국 김치 너무했더라 그거는 아. 미친놈들 진짜. 그게 근데 만약에 뭐 진짜라면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밟고 그러고 있던데요. 어우. 못 먹겠어. 지금 이제.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그 만두 이후에 충격이야 또.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만두. 만두. 쓰레기 만두? 네, 쓰레기 만두. 약간 그것도 엄청 옛날 얘기 같은데. 옛날에 한동안 막 유튜브에 막 떠돌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걔네는 다 못 믿겠어요 이제. 인건비가 워낙에 쌌었을 때니까. 진짜 못 뭐 믿겠어. 근데 저희 지금 아까 뭐 인원 출산율 생각해봤는데 이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쵸, 안 하죠. 맞아. 네. 당장 여기만 해도 어쨌든 여기 뭐.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막 이러면 하잖아.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그렇죠. 다 결혼하고 애도 있을 나이다 막 이러는데 다 요즘에는 주변이 다 결혼을 안 하고. 맞아요. 여기가? 그리고 애기도 안 갖고. 여기도 그렇죠 뭐. 내가 몇 살이라고. 결혼할 그래서 나이 진짜 됐죠. 뭐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진짜 그 애기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애만 바라보고 있어. 응. 애극히 하니까. 예. 그리고 막 다른 집 애기라도 맡아달라 그러면 맡아주겠다고 막 이뻐하시는 거야 부모님들이 막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만큼 애들이 없어요. 없어 요즘에. 진짜 없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없고 이게 예를 들면은 100명 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30명이야. 근데 30명이 꼭 다 애를 낳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진짜 이게 그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애는 가질 수가 있는데 꼭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부터가 이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 맞아, 수도 맞아. 있을 것 이번에 같아요. LH 때문에 또 다들 그냥 이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나라니까 뭐 그나마
뭐 비판하더라도 그렇지.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뭐 이런 식이다면 중국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역시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와 진짜 나 얼마 전에 길거리 가다가 네. 웬 아저씨가 이렇게 유튜브 보나 봐 이러고 네, 있다가 그 지나가다 그 아저씨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야 이 개새끼야 이러는 와 진심의 소리. 진짜 LH였을 거야. 진짜 마음으로 이제 딱 육성이 터진 거지 이거는. 와, 장난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졌으면은. 걔네 장난 아니래요. 뭐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모셔가게 한다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 뭐 어쨌든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시행 사업을 하잖아요. 개발 사업을 주택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집 지으려면 철근이나 그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자재 업체에서 만약에 여기서 1급 공무원으로 퇴임을 했어. 모셔가. 정보도 알고 그 줄이 되겠지 뭐. 뻔한 거지 뭐. 그게 건축이나 뭐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양이나 준공 승인도. 그것도 있고. 근데 그때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그 사람 통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 떴잖아요. 연봉 1억에 제네시스 가지고 모셔간다고. 저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처럼 아예 우리나라 공무원도 그 조금 대기업 수준으로 그냥 이제 급여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 차라리 그런 짓 안 하게. 예, 그러면 어차피 할 사람은 할 텐데. 웬만한 그런 이제 유혹에는 맞아, 흔들리지 어차피 할 사람은 할 텐데. 진짜 어차피 할 사람은 할 텐데. 근데 일리는 있는 게 그 급여가 작다 보니까 더. 아 근데 이거 요즘 급여 대기업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이거 집을 못 사고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건 거예요. 이거 이번에 LH공사 애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LH공사 분들 그 게시판에 썼잖아.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는 부동산 투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걸로 돼 안 있는 되는 거지.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네. 완전히 금지이기도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트레이더가 주식거래 정보 다 알고 난 다음에 지가 지돈 때려봐가지고 투자한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아니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이거보다 거예요. 훨씬 강력한 거지. 이게 완전히 쌍범죄야 진짜 이거는. 쌍범죄는 뭐냐 내가 말해놓고도 이상한데. 아 이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나쁜 짓 해놓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냐. 안 되지 개새끼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법으로도 지정해 놓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으니. 그렇죠. 뭐 여론이 지금 제 친구들도 보니까 뭐 이런 사건들 보고 막 20대인데도 네. 엄청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정부에 대한 분노까지 이렇게 같이 가면서. 왜냐면 집 사기 힘들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네. 이제 안 그래도 힘들죠.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정책에 대한 뭐 잘못되고 힘든 점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해해요. 왜냐면 뭐 정책을 누구나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이런 부정 비리가 나오면은 카바를 쳐줄 수가 맞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건 이번에 그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말한 임대주택 사업 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해놓고 투기를 이 새끼들이 한 거야. 저는 그러니까 그런 특권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권력이 집중돼야만 하는지 저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도 한 인격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봉사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봉이 높아요. 특히나 국회의원. 그것부터도 저는 권력을 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하고 교육 자기네가 다 쥐고 흔들잖아요 지금. 특히나 자기 자식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면 되는데 이 사람들 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 모두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렇죠. 뭐 아니 충분히 훌륭한 일 하셨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요, 싸우셨던 분들 그럼요. 뭐 예. 인정합니다. 이거까지는. 근데 어쨌든 정책이라는 건 실무잖아. 그렇죠. 상식선에서라도 풀던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상식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이거는 실무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는 상식선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하면 되는 건데 쟤네들 뭐 하는 짓이지라고 해요. 근데 그렇죠. 얘들이 안 되는 게 정책적인 부분 당의 방향성 그리고 정치적인 뭐 의석수가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애들이 머리가 굳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가는데도 탁상공론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제대로 볼 줄 몰라요. 공감을 못 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서민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삶이 예,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그렇죠. 지하철 어떻게 탈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몰라요. 네. 그리고 한 번 진짜 웃겼던 게 뭐 약간 프로그램에서 짜장면 지금 최근에 짜장면이 얼마인지를 적어보래요. 뭐 이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뭐 국회의원들이었나 그런 분들이 이제 4명 5명 정도인데 네, 네. 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러고 있어요. 요즘 짜장면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걸 모른다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만큼 일상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약간 잘못했지 사실.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인데 국민들 생활에 밀접해 있는 물가 지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잘못한 거지. 뭐 하는 거야. 공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야, 진짜 안 되면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장이라도 직접 봐보던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아이들 자녀한테 그 식사비 대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자치구마다. 그래서 어떤 구는 한 번에 1회에 9,000원이고 어떤 데는 4,000원인 거예요. 근데 4,000원으로 한 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의점도 좀 먹어야 돼.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얘기죠 그 사실. 작은 애들이 맨날 그것만 먹고는 제대로 된 발달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높으신 자리에 있는 양반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융합기술이다. 그쵸. 빅데이터다. 이런 거 개발을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쵸. 야 그냥 정작 니들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잖아. 그렇죠. 통계 다 나와 있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있고 네. 그것만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보이는 세상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야, 제가 볼 때 이거 의지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이 진짜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나름대로 굉장히 교육도 똑똑하시고, 엘리트 분들인데 아니 요즘 같아서는 바보처럼 보여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못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리고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지금 통계 자료나 모든 것도 뽑아 쓰는 거야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딱 보이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아서는 진짜 바보처럼 보입니다. 생각보다 바보처럼 보여.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런 권력이 주어진다면은 뭐 어떻게 나? 네. 일단 LH 투자부터 하겠지. 투자하신다고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죠. 그 자리에 앉아. 이게 문제인 거야. 갑자기 싹 변화. 이게 문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국민들은 되게 착해요. 진짜 열심히 막 나라 망해가는데도 열심히 하자. 막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 의외로 그 4,000원 막 지원금 주고 그러니까 애들 안타깝다고 그 선행 가게들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성이 네. 참 괜찮아요. 정이 네. 있어. 물론 뭐 어디 나라나 가나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예,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보편적으로 맞아. 있긴 보편적으로 하는데 잘 도와주고 그냥 옆에서 쓰러지는데 그냥 가는 그런 그리고 정선 아니에요. 최근에 홍대에 계신 그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편의점 여대생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고 진짜 나 그 편의점 여대생 기사를 잠깐 보다가 그날 울컥했잖아요. 진짜 내가 그렇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치킨집 홍대 치킨집 보고 진짜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러니까 미담 네.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내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흉악범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네. 헤드라인만 보고 전체적으로 잘 안 읽어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왜냐면 그게 정신적 데미지가 오더라고. 안 좋아. 화가 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요즘 기사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쓰잖아요. 뭐 칼로 연상하게끔. 영상하게끔 진짜 정신적 데미지가 오더라고. 근데 그런 기사들이 이제 너무 자극적인. 사실 이것도 조회수하고 광고비니까. 그렇죠. 자극적으로 맞아요. 뽑잖아. 네. 그런 것들이 더 왜냐면 사람이 옛날에도 그렇지만 그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에 더 눈이 가고 더 조회를 그렇죠. 클릭을 할 수. 썸네일만 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좀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사라졌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잘 안 그래?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있구나. 살만하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근데 따뜻하다. 뭐 좋은 일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있겠지만 어느 쪽을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아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쁜 쪽이 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 최근에 그거 그 구미 애기요? 애기 바꿔치기 사건 오녀랑 되게 복잡하던데 그거? 저는 기사를 한 5개 읽었어요. 잠깐만 이게
참 뭐 무슨 소리야 내용이 이게? 이거는 나- 막장에 막장이던데. 예. 나 그런 기사에 인물관계도 나오는 기사는 처음 봤다. 나 무슨 진짜 드라마도 이게 아니고. 도형 도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와, 말이 안 이거는 되니까. 그거 있잖아요. 케이블에서 실제 상황 막 그런 네, 거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급이던데 완전. 너무 어려워서 그거의 극본으로 쓰기도 어려워. 이거는 아, 한 미친놈들이야. 편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 진짜 그거는. 아, 그거는 진짜 이게 있는 얘기야 막 싶고. 네. 예.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에, 펼쳐졌잖아요. 에, 에, 에.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어떻게 되죠? 아이가 희생된 사건이라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그렇죠. 한데 너무 그 정도가- 인물 구조는 인물 관계도는 너무 웃겨. 왜냐면 어이가 일단은 없어요 그냥. 애엄마였던 사람, 딸과 엄마 관계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은. 그리고 여기에 남편, 실제 남편 있고 내연남이 한 셋인가? 예. 근데 이게 내연남 셋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여러 때는 여러 와. 된다고. 근데 지금 복잡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 손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여기도 현 남편하고 전 남편이 전 있어. 남편이 또 있더라고요. 아,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도 못 찾았어. 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손녀. 그러니까 그게 나렉 걸렸어 지금.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맞나? 어. 아 맞다. 사람보다 나쁜 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어제 잠이 하도 안 오길래 영화를 한 편 보고 잤거든요.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미스트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미스트요? 어. 그 안개 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에 찾아보시면 돼요. 미스트라고 있어요. 재밌어. 재밌어. 그게 음.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네. 야, 집 부셔지고 뭐 나무들 막 그런데 음. 이제 저 멀리 안개가 피기 시작한 거지. 시골 마을에 네. 미국에서. 네. 이제 마트를 갔더니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라고 다 모였네 동네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짙은 안개야. 근데 네.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막 뛰어들어가 살려달라고 마트로 들어. 안개 속에 뭐가 있는 것 같대요. 맞았대.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식의 걸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자.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다. 일단 집에 가거나 이제 뭐 안개가 꼈으니까 신고를 하자라고 했는데 나가 사람들이. 음. 어쨌든 간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군에서 하던 실험에서 초자연적인 차원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잘못 연 거. 그래서 그 다른 차원에 있는 괴물들이 튀어나온 거야. 안개. 근데 그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모양의 괴물이라기보다는 곤충인데 이만한 거 있지. 사막인데 사람 한 3배, 검인데 사람만 하고 막 벌인데 진짜 이만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마트에서 어떻게든 사야겠다. 근데 그때 제일 웃겼던 게 그런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 이거는 종교에 미쳐가지고 이거는 신의 계시다. 인간 형이 각각 나오는구나. 이거는 사람이 벌 받은 거다. 본성이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하는 사람, 진짜 마치 사이비 종교 그 교주처럼. 그리고 그냥 무작정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두려움에. 두려움에 이러다가 별의별 사람이 나오는구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어쨌든 오래된 영화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네. 결국은 탈출을 해. 한 아이 포함해서 5명이 탈출을 해.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자기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 혼자 죽어 있는 걸 보고 포기를 하고 쭉 한참을 가는데 뭐가 쿵쿵 울리길래 딱 쳐다봤더니 63빌딩만한 사슴 모양을 한 괴물이 이렇게 약간 그때 표정들이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했구나. 완전 좌절하게 돼. 어떻게든 일단 가보자라고 해. 안개 자욱한 도로에서 기름이 다 돼. 띠띠띠 하고 차가 멈춰. 그러니까 미리 넣어놨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주유소도 없었겠지 그 상황에서. 야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주유를 해? 충격을 먹고 이젠 할 게 없다. 근데 노인 2분하고 이제 젊은 사람 2하고 이제 남자의 어린 아이 이렇게 했는데 그 권총을 그 마트에 있을 때 자기 살려고 이제 소신용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그 여자가 갖고 다니던 총이 있었는데 딱 4발이 남은 거야. 어떡해. 와. 잔인하다. 서로 그냥 끄덕여. 눈빛만.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총 5명 아니었어요? 애까지. 그러니까 네 그 발이면 어떡해? 운전하던 아저씨 그리고 그 마트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아줌마 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뒤에 다 할머니 그럼 한 할아버지 명은 어떡해요? 그니까 쫙 거기서 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4발 남았다를 확인해주고 거기서 총성이 탕탕탕탕 해가지고 4발이 딱 나. 네. 나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야 그럼
아이만 살렸으려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아이를 죽인 거 아니에요? 서로 죽고 음. 마지막 자기는 괴물들한테 자살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애 아빠가 다 쏜 거야 일단.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이까지. 그리고 자기 입에 하는데 이제 총알이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오열을 하면서 미치지. 애 하나 구하려고 지금까지 개고생을 해한 아저씨인데 미치지 그 상황이 되면. 아, 총알 잘못 생각했나? 아니야. 그건 개그대잖아. 이제 차문을 열고 개새끼들아 덤벼 이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괴물들한테 이런 난리가 쳐. 근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죽겠다고 덤비라고 막 들어와 이러는 거. 처리했구나. 근데 상황이. 탱크들이 쭉 오는 거야. 군인들하고 안개가 걷히면서 화염 방사기 쏘면서 괴물 자네들 죽이면서. 군인들 이 새끼 뭐지 하고 쳐다보고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서 난민들 트럭이 쭉 가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마트에 갇혔을 때 우리 아이 8살 난 아들하고 딸내미를 집에 두고 잠깐 나온다고 장 본다고 나왔다라고 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나 좀 집까지 같이 가줄 사람 없어요? 태워다 줄 사람 없어요? 하는데 다들 공포에 질려가지고 외면한 거야. 심지어 이 주인공이 이 아저씨조차 저는 아이가 있어서요라고 외면한 거야.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해오고 혼자 뛰어나간 거야. 근데 그 아줌마가 살았어. 트럭에서 난민 트럭에서 그 눈이 마주쳤어 아저씨랑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기 아이들 둘 이렇게 껴안고 다 죽었네.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 아들까지. 군인들은 이 새끼 뭐지라고 지나가고 그래서 진짜 무릎 꿇고 오열을 하는데 야, 재밌네요. 인간사 와 재밌네. 알 수 없어 진짜. 영화 재밌네. 어쨌든 근데 약간 정리되니까 재밌다. 근데 이게 그 마트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 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보여주는데 심리적으로 막 충돌하는 장면이 진짜 기억이 난다. 그런 거 보면은 그 괴물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나빠. 맞아. 그 상황이. 진짜 사람이 제일 나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화제됐던 넷플릭스 개봉작 그 스위트홈 만원작 그것도 그래요. 맞아 좀. 맞아. 사람이 제일 나빠 진짜. 스위트홈도 보면 진짜 사람이 제일 나빠. 인간 정치가 더 나쁘더라고요. 맞아. 좀비보다 거기. 그 원래 좀비 영화 유명한 거 뭐지? 좀비 드라마? 그 워킹데드. 워킹데드. 워킹데드도 보면은 뭐 힘을 합쳐서 좀비랑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비가 잠깐 안 나와요. 맞아. 내부 정치가 더 고구마. 너무 답답해. 인간이 더 나빠. 진짜 인간이 더 나빠. 그렇죠. 프리즌 브레이크도 맞아. 그렇고 결국은 중간중간 사람들이 고구마. 막 결국 사람 문제였던 거고. 진짜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때 못 버티고 튕겨져 나왔잖아. 뻔한 빌드업인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그런 것들이 네.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살면서 겪어왔으니까 그렇죠. 점점 그렇게 좀 삭막해지다 보니까 이런 훈훈한 기사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 보통이 돼야 되고 이게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한 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왜 삶이 삭막하니까. 근데 그래서 요즘에 드는 게 요즘 좀 약간 좀 숫자도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모임이 뭐 10명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4명으로 축소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체에 속할수록 단체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권력 싸움이야. 그 그치. 정치질하고 권력 싸움하고 정치하고 편 가르고 이런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끼리 부대껴 살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까 처음에 한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이것도 그렇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대화로 상식적인 대화로 충분히 의사소통,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게 모이면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지고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운 거고. 맞아요. 사실 요즘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결국은 말이잖아요. 어떤 워딩을 쓰느냐 거지.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리고 논란거리 뭐 서로 간의 혐오적인 거를 어떻게 행동보다는 말이잖아요. 보통 전달되는 게 표현 쓴단 말이야. 대표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표현들. 내가 제일 요즘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나 진짜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었던 내용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딱. 이게 사실 그래요. 사회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잘못 행동하는 건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긴 한데 근데 그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진짜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 뭐 나보다 나이 많잖아요. 뭐 비리 저지르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잘못된 개새끼라고 욕하잖아 사실. 욕하고 싶지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지들이 잘못해놓고 툭하면 틀딱이다 욕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많죠. 단어를 쉽게 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부예요. 대화 거부라든지 맞아, 단절의 그냥 얼머무려서 그냥 틀딱 이렇게 넘겨버리는 이게 거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온라인에서 댓글 갖고도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간혹 이래 진짜 잘못된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싸우는 것까지 그건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써놨는데 틀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어. 진지충 틀딱. 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 니들은 안 늙니? 그냥 듣지 않겠다 그거죠. 그냥 틀딱 이런 느낌이니까. 아예 단절이죠. 예, 단절이에요 진짜. 꼰대 틀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의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말을 뭐 그렇게 하냐. 난 됐다. 뭐 나이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나이 들으셨으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틀딱이라는 그 워딩의 어감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혐오가 껴있죠. 우리가 보는 듣는 사람이라고 하여금 말 그대로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건데 혐오가 껴있는 워딩이잖아. 그러니까 워딩이라도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잖아. 맞아요. 그런 단어가 이게 그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판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인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던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게 바람직한 뭐라고 해야 되지? 선배의 인생 선배의 좀 아름다운 모습. 네. 사실 그 영화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NSW였죠. NSW가 더 꼰대 같아 진짜. 맞아요. 아무래도 갑자기 이게 더 그 꼰대 회사가 같아. 그룹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정치가 있게 거기는 마련이고. 좀 그래도 아름답게 서로 진짜 존중하는 아름답게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를 세운다든지 어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은 그 그룹의 멤버로 받아들여준 그 회사 분위기 자체도 되게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게 힘들지 않나. 그쵸.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KFC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가보면 좀 시니어층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사회가 가면 갈수록 요즘 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도 하고 능력 위주로 뽑자라는 말들 많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 학력에 대한 부분도 학력적인 그렇죠. 부분도 타파하는 거고 네.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 정상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들도 될 텐데 네. 그럼 능력대로 갈 거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있든 적든 상관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대로 가자면서 무슨 이게 여성할당제가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아예 능력 안 보고 그냥 여자니까 무조건 뽑는 여성할당제로 가든지 그러면 역차별이 분명히 발생해요. 혹은 역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남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직종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쵸, 있죠. 그만큼의 근력을 필요로 하고 체력을 필요한 직종들이 있어. 근데 이걸 무조건 여성을 퍼센트 늘려라 해가지고 체력 그렇다 보니까 뭐 체력 시험 그럼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치를 수 있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이가 있든 적든 능력대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이 많다고 자르고 남자라서 안 되고 여자니까 늘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게 코로나 오면서 더 심해진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재택근무제다 그리고 회식도 없어졌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갭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큰 그룹이나 회사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준비된 게. 그래서 그게 빨리빨리 뭔가 가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그냥 일용직들은 확실히 이게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당장 뭐 먹거리나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애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입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통에 힘들어지고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마스크가 또 장벽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계층 간 갈등이니 남자 여자 사이의 남녀 간 갈등이니 뭐 소위 말하는 혐오 사상이니 뭐니 이거 전부 다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간에 조금씩의 이해만 갖고 있고 그리고 말만 좀 조심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단어 사용도 그렇고. 맞아요. 말이 좀 그렇죠. 말이 중요해요, 진짜. 말이 세 우리나라 사실. 세죠. 진짜 이렇게 욕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나라 그리고 찰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그리고 없어. 우리는
뭐 좋아도 죽어. 막 좋아. 그리고 기분 좋을 때도 욕하잖아요. 맞아요. 표현법으로 장난 아니야. 욕하니까.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예. 표현법으로 욕하다면 그런 분위기 느낌이란 게 그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 아세요? 찰질 때 있잖아요. 또. 톡이나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로 전달되는 메시지에도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물결표 하나 쳐도 뭔가 뭐 하나 그거 느낌이 있잖아. 아니구나. 네, 넵, 네. 이게 진짜 다르잖아. 물결이 사라지면 왠지 막. 네,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말에만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도 분명히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워딩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가. 아 그렇죠. 이게 그거 자기 뭐 어쨌든 인터넷 상이 좀 익명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뭐 얼굴 보고는 못할 예를 들어서 뭐 맞아.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맞아요. 뭐 악플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안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명제로 가야 돼요. 실명제 가서도 아마 욕할 텐데. 실명제 가서도 욕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검하고 없애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포털 사이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퀘스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댓글을 아이디 계정 없이 달 수 있었을걸요? 그렇죠? 뭐 어쨌든 진짜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리고 무조건 이제 그 로그인된 계정으로 되게끔 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다 실명제니- 닉네임이니까. 실명제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게임 어렸을 때도 게임 하다가 뭐 네. 욕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저라도 더 조심할 수 있는 왜냐면은 제가 막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0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닉네임 같은 거 무조건 그냥 제 이름 강창훈. 아예 근데, 근데 강창훈은 좀 심심하니까 강창훈남 이렇게 무조건 이걸로 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이 이름으로 만약에 욕을 해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스스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메이플 느낌도- 스토리 하세요? 어릴 때 했죠.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해야 되니까. 야 그놈의 확률하는 아이템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 내가 게임은 안 하는데 야 근데 하지마 도박이잖아 그거. 옛날부터 어쨌든 넥센이 돈쓴이라고 유명했어요. 모든 게임에 진짜요? 현질 플랫폼이 그리고 현질을 유도하는 느낌을 너무 그게- 잘했어요. 그게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게임사에서 만든 확률이잖아. 그리고 그렇지. 만약에 1000분의 1이라고 쳐요. 네. 999번째까지 뽑았다가 마지막 1000번째 안 나왔어? 네. 그럼 얘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2000번째까지 가. 근데 2000번째 뽑아가지고 2번 나왔어. 이래도 1000분의 1인 거야. 그러네. 아니 진짜 메이플 스토리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을 날리고 이게 말도 안 돼. 변동형 확률인가 뭐 그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리고 걔네들 그랬다면서요, 게임사에서. 이런 도박적인 요소가 빠지면 이런 요소가 빠지면 확률 아이템 요소가 빠지면 게임이 반감된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 게임사 시장이 죽는다. 야, 이 사행성 요소가 빠져가지고 게임이 재미없으면 도박이지 그럼 그게 게임이야? 근데 그것도 있어요. 뭐 확률 아이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을 정확히 지켜야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렇죠. 확률이 진짜 장난쳤잖아. 정확하게 아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이 60%로 나오는 확률인데 예를 들자면 사실 해봤더니 30%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런 식은 완전 사기잖아요. 기존의 아이템 산 사람들은 그거 완전히 진짜 먹댔잖아요. 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날리는 거. 이건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이 소스는 게임사에서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확률 공개를 해봤자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왜냐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LH에서 논란 생겼는데 LH 그 국토부에서 근데 조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나라도 조금 문제인 게 우리나라 게임사만 또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게임사들은 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해외는 그런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분의 1이 그 상한선인가 뭐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안 되고. 문제가 뭐냐면 무서운 중국. 해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현질 유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그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게임은 일단 무료인데 게임을 좀 제대로 즐기고 잘하고 싶으면 현질 무조건 해야 돼. 맞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게임의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게임 자체가 그냥 유료 서비스야. 구매를 하고 사야 되니까 그 후에 뭐 결제 같은 플스처럼 게임에 뭐 능력치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디자인적인 캐시는 현질은 있어도 이런 능력치로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게임성에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요소
게 거의 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만약에 그 현질류도 그 네.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네. 하면은 네. 도대체 이게 게임이냐 도박이냐에 대한 진짜 원론적인 도- 문제가 생겨요. 좀 그래서 도박 같아. 요즘 나온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 사가미로 보내잖아. 사행성 감독위원회 그 도박이나 뭐 이런 쪽 감독 이게 도박이라고 아예 규정하자. 대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 야, 그러면 이거 도박이니까 금전거래든 뭐든 다 풀자는 거. 합법적으로 도박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지, 두 개 버전인 거지. 그 확률형 아이템 없는 게임은 게임이고 확률형 아이템 이렇게 지금처럼 할 거면은 사행성 요소를 넣어라. 15세 이상 뭐 이상. 넣어가지고 이거 도박처럼 해라. 다 규제 풀고 뭐 하려고 그 상한선 마련했냐. 어기든 수비실 먹은 니들 알아서 해라. 대신 그 게임이 아닌 이걸로 등록해라.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난 이거 생각보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괜찮네요. 저 아예 없어질 순 없으니까 또. 그리고 사실 까짓거 나 진짜 평생 벌은 돈 아니면 나 이만큼 진짜 좀 돈이 있어 여유가 있어 나 근데 게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까짓거 이게 낫지 그러면. 저 그런 게임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정을 하면. 그냥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메이플 스토리 안 하셨죠 두 분이? 안 했죠. 저는 안 딱 제 세대예요. 음. 메이플 스토리 어릴 때 하면은 이게 뭐 10% 주문서가 있고 30%가 있고 60%가 있어요. 뭐 60%는 그만큼 능력이 적어요.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하죠. 10%를 돌리면은 만약에 성공하면은 대박이에요. 이제 이걸 딱 클릭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박의 시작이야 이게. 딱 클릭하고 제발 클릭하는 순간. 제발 덩 터져요. 10%니까 아. 근데 안될 확률 90이잖아요. 되게 웃겨. 내가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야구 게임을 해. 핸드폰으로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카드 뽑기란 게 있어. 아 그것도 다 확률이잖아요. 그거 다 확률형 아이템이거든. 맞네.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처음으로 한번 질러봤네. 캐시를 충전해서 질러봤어. 근데 이제 확률형 공개를 해 얘들.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확률이 0.0001 뭐 이래. 네. 아, 야 씨발 이건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근데 된다는 거야 그래도 말라는 거야. 질르잖아요, 그래도 질러.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나 씨발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야 뭐 어떻게 알아보고 이게 무슨 확률이야. 그냥 제로지. 로또. 로또 그쵸 로또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근데 또 지른다. 로또 그리고 아빠. 되게 웃긴 게 야 그거 금카루 9개 라인업 다 채운 애들은 도대체 뭐냐 얼마를 쓰는 거야 도대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메이플 스토리로 20억 날린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애들 많아요. 메이플 스토리도 그렇고 뭐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리니지 이런 것도 리니지가 그렇고. 짱이지. 나는 이제 겨우 뭐 시즌 카드 하나 뽑아주고 라인업에 이렇게 채워놨는데 상대방 딱 보니까 무슨 레전드 해가지고 참 뭔가 장난 아니야. 돈 엄청 쓴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이런 현질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 엄청 번대요. 아 최 실장님은 요즘에 클럽하우스 하세요? 안 해. 아 요새 이게- 막 핫하잖아 또. 핫한데 클럽하우스가 뭐예요? 그 아이폰 유저. 내가 얘기 안 했나? 그거 초대장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보이스 채팅. 보이스 아, 그거 요즘에 근데 살짝 다시 죽은 것 같던데? 근데 하는 사람들은 할 거야. 왜냐면 그거는 그쵸. 아무나 너무 들어갈 수 없잖아. 그렇죠. 초대장 예, 사고 예. 팔기도 했다면서요. 그거, 예, 유료화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던데. 베타 서비스였으니까 예, 지금까지.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뭐 인싸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막 돌아다닌다면서요. 테슬라 그래도. 또 몰라요. 우리 뭐 유튜브 잘하다가 내가 또 유튜브 10만 뭐 20만 30만 해가지고 막 골드 버튼 딱 달고 들어가면 또 초대장 오겠지. 근데 지금은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줄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장 보내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인싸가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인싸가 아닌 게 뭐냐면 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좀 가져. 아니 근데 특히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사람들과 소통한 그쵸.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게 워낙 많잖아요. 너무 맞아. 그런 거 네. 같더라고요. 예. 틱톡도 요새는 조금 시들하고. 아 근데 두 분 틱톡 하세요? 두 분 아니요 안 해요. 아니구나. 보기만 해. 시세대라고 할 뻔했어요. 네. 아니야. 안 하구나. 그냥 가끔 보기만 해. 그거 따라 하는 거 놓지도 아니에요? 않았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내가 찾아줄게. 안 해. 나 신세대라고 할 뻔했어요. 아니야. 이제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아침 원래 드세요? 아침 원래 먹으려고 하는 위주예요. 왜냐면은 제가 뭘 안 먹고 뭘 시키잖아요. 그럼 짜증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진짜 안 먹고 왔거든 아침을. 그 회사 출근해가지고 삼각김밥에 우유 이렇게. 그게 뭐 아침 먹은 거죠. 먹으면 그게 아침 먹은 거죠. 먹은 거죠. 그게 아침 먹은 거예요. 그런가? 아니 집에서 안 먹고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유랑 김밥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맞아. 맞아요. 흰 우유요?
가끔 흰우유나 막 그게 있어요. 군대에선 그렇게 먹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군대에선 아침에 나 우유가 아니야. 무조건이에요. 아니야. 커피 우유 네. 마셔야지. 아 진짜요? 항상 커피 우유. 웬 또 커피? 그건 우유는- 너무 센데? 우유는 커피 우유, 삼각김밥은 참치. 저는 참치 마요. 흰우유. 그냥 흰우유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네. 아침 밥이 있잖아요. 뭐 네, 국찌개 나오는데 네. 우유가 필수 의무예요. 무조건 아침에 우유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유 안 나오면 서운해하는. 네, 그 밥 정도인 먹고 거예요? 우유를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밥이랑 우유를 많이 먹진 않은데. 아니 맨날 먹진 않는데 아침에 가끔 든든하려면 먹으면. 우유 괜찮아요. 근데 저도 아까 아침에 예. 봤었잖아요. 두 분이 막 배고프다고 하시길래 예. 연령이 좀 되면은 아침밥을 아니, 챙겨 아니야. 드시는구나. 저는 근데 아니야. 원래부터 이랬어요. 나 원래 안 어려서 먹었거든. 부터. 나 원래 안 저는 먹었는데. 원래 20살 때도 먹었어. 그러셨어요? 네, 저는 원래 그냥 10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침을 먹었기 진짜요? 때문에. 인정. 나는 원래 아침 안 먹고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백수대금 안 나오면부터 아침을 조금씩 챙겨 먹기 시작하게 되거든. 몸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몸이 재산인데. 근데 이게 아침 먹는다고 몸이 더 좋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않는데요. 네, 오히려 그거는 그냥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배고파서 달라. 먹어, 배고파서. 네, 그냥 배고파서. 네. 아니, 저는 원래 이게 아침 안 먹어요. 위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배고프죠. 그럼 이게 백수되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더 배고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헬레나는 어릴 때부터 아침을 먹었다. 먹었죠. 이게 습관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게 이제는 배고픈 거야. 아침에 안 먹으면. 그 시간이 맞아, 딱. 맞아. 근데 안 먹었던 사람들은 아침에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 네, 저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이게 잠을 좀 늦잠을 자다가 가끔같이 오늘처럼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배고파. 아이고. 그럼 야식은 안 드시죠? 아니요, 야식 먹어요. 뭐야? 아니 저는 이 말 하려 했거든요. 원래 야식을 안 먹으면은 야식을 안 먹으니까. 저녁을 먹고 밤 되고 뭐 좀 늦게 자기도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 아침에 배고플 것이다. 진짜 야식 참기가 진짜 힘든 거 있죠. 참 겁나 많아요, 헬레나. 갱 많이 아니, 드시는구나. 예전에 아니, 한번 아니. 보니까 아니, 이분은 진짜로 이게 저 식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아니야, 거지. 아니야, 식탐이 많아. 그거를 다 먹고 살면 난 난리 날 거야. 맞아. 참으시구나. 예. 이게 다행이다. 헬레나는 이제 돈 좀 덜 벌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벌었어 아니 봐. 어차피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아요. 그래? 적게 벌면은 적게 그렇게 버는 되는 대로 거기 안에서 먹고 많이 근데- 벌면은 많이 버는 근데 대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최 실장님 엔겔 지수는 높아져. 이러니까 아니 진짜로 와 요새 근데 충만치킨 맛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뭐예요? 그게? 충만치킨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브랜드예요? 치킨은 뭐야?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거 체인점인데 그래요? 저도 먹으면 뭐 진짜 맛이 충만해지고 기분이 아니, 충만해. 아니, 그래서 그냥 충만이에요? 그냥 치킨이죠. 치느니. 그러니까 되게 근데 맛있어. 뭐 특별한 뭐 바삭하고 저는 맛있었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닭은 되게 별로였어요. 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진짜? 저 아싸라서. 그거 알아요? 뭐요? 프라닭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브랜드인 거? 아 아, 진짜요? 진짜 옛날부터 있어. 아, 최근에 원래 그러면 뜬 프라닭. 거예요? 최근에 뜬 거야. 이름이 아. 원래 프라닭. 원래 프라닭. 그게 진짜? 원래 뭘로 떴었냐면 지방인가 아. 경기권인가 어딘가 1호점이 진짜요? 그게 나 예전에 인터넷에 떴을 때 그 커뮤니티 사진 같은데 그 뜨잖아. 그게 진짜 오래됐는데 프라다 그 가방 예. 더스트백처럼 맞아. 그게 근데 이렇게 요새 꺼내서 그렇게 안 오던데? 그거 한번 소송 초심 걸렸어. 이렇네. 소송 걸렸어. 음. 너무 프라다에. 깨끗해서. 프라다에 소송 걸렸어. 와 그럴만하겠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도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 바꿨대. 그러니까 그 근데 퀄리티가 아니야. 내가 프라닭은 기대. 괜찮았대. 프라닭은 괜찮은데 얘 어딘가 뭐지? 루이비 통닭? 그런 게 또 생겼어요. 그쪽 완전히 다 걸렸다고 다 하더라고. 걸렸구나. 근데 어쨌든 프라닭은 약간 바꾼 건데 어. 그게 그래서 유명해졌던 거예요. 더스트백에 프라다 맞아, 가방처럼 맞아. 해가지고 이걸로 예. 해가지고 그리고 모델이 옛날에- 워낙에 핫해가지고 옛날에 그때 커뮤니티에 당시에. 떴었어. 진짜 프라다 따라해가지고 했던 건데 맞아. 저는 그거 좋아해요. 황금 올리브. 그냥 기본 베이직 좀 완전 전통. 크리스피 바삭바삭 있잖아요. 나는 약간 오븐에 구워 나오는 거. 굽네 같은 느낌. 그런 게 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그 뭐지 교촌 거 허니 콤보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저는 짜던데 그게. 짜긴 짜요. 네. 짜긴 짠데. 그거 맛있어요. 그 약간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 건데. 갈비천왕. 아니에요. 지코바. 아니에요. 지코바. 지코바. 맞아 지코바. 저는 지코바가 그렇게 맛있어. 지코바 아직 안 먹어봤어. 지코바 드세요. 지코바도 좀 오래됐잖아. 밥이랑 같이 아직 안 먹어. 치밥은 하세요? 치밥 하시면 그럼요. 지코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요? 그 지코바 또 맛이 좀 변했다면서요. 진짜요? 그게 왜 예전에 초심을 숯불에 잃어? 구웠대. 네. 근데 이게
숯불에 굽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발암물질이 나도 어쩐다 아, 해가지고 그래요? 아예 조리 방식을 살짝 바꿨대요. 그래서 옛날 맛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맛있던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알게 된 직구바는 요즘 맛이 그냥 그대로 그 진짜. 맛인데 진짜 옛날부터 드셨던 분들은 옛날 맛은 바뀌었다. 아니에요. 신라면 바뀌었듯이. 살짝 바뀐. 미식가들이네. 그렇구나. 아니 신라면도 처음 그 맛이 아니에요. 아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처럼 막 무슨 뭐 조미료나 이런 걸 팍팍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좀 건강식으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육개장 사발면 예전 맛이 아니야. 맞아. 아 이거는 진짜 항의해야 돼. 진짜. 아니, 근데 농심인가? 그거는 그것도 있어요. 그 혹시 브랜드 다른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농심. 그죠. 작은 거. 작은 거. 무조건. 야 이거는 진짜 항의해야 돼. 진짜 큰 사발면 말고 작은 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육개장? 저는 지금도 그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 맛이 아니라니까 옛날부터, 진짜. 그죠. 이 양념이 바뀌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예. 물을 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분이면 면이 네. 딱 딱 만졌어. 맞게 꼬들꼬들했는데 요즘 퍼져. 아니면은 면이 얇아졌네. 그럼. 아니야 이게, 양념도 변했어. 네. 아니, 국물이 그냥 옛날 맛이 이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딱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면하고 국물 맛, 그 양념하고 다 따로 나 네, 밸런스가 그죠, 빠졌어. 그죠. 근데 이게 그걸 수도 있어요. 그 추억 보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농심 관계자들 좀 보시면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원래 군대에서는 그게 고급 라면이거든요. 공식 약간 느낌. 육개장이요? 네, 그래서 오. 근데 그 브랜드가 두 개에서 막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육개장 다른 데서도 나오잖아요. 네, 예. 나 어쨌든 농심.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육개장은 확실히 농심이고 진라면 또 오뚜기 거 맛있고. 요즘 진라면이 매출 1일 텐데. 예. 그건 맨날 아니 일이었다 그래도 그러는데. 신라면은 못 이기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진라면이 호불호도 갈리고 맛없다는 사람들도 진라면 많은데 매운맛 근데 맛있어요. 매운맛 맛있어요. 예. 근데 먹는 사람들은 다 먹어. 예, 다 먹어요. 진짜. 옛날에는 삼양라면이 강했는데. 삼양라면. 삼양라면 맛있었어. 그건 이제 분식집에서 끓여줄. 진짜 맞아. 맛있어. 그러니까 삼양라면을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 진짜 분식집 갔는데 김라를 시켰어요. 제가 김밥하고 라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는 삼양이다 느껴지죠. 맞아. 네. 그게 한 번씩 순한 느낌? 약간 좀 그렇죠. 그래. 면하고 그래. 이거 그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그거였다니까. 맛있어? 그 뭐지 육개장 사발면 예, 느껴지는 게 그 그게 느낌이 없다니까 있었어요. 지금. 예, 맛이 이렇게 변했어. 초심을 잃었어. 그럴 수 있죠. 요즘엔 다 변하죠. 옛날에 아이스크림 막 이만했는데 어. 이만하잖아요. 와 투게더가 요만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게 나온다고? 요만한 거.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별사탕 이런 아이스크림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안에 막 사탕 이렇게 맞아요. 퀄리티 아, 이렇게 있어. 있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요즘에 보니까 뭐 그것도 초코로 바꿔버리고. 맞아. 과자도 그렇잖아 사실. 그쵸. 예전에 꽉 차 있었는데 봉지가 질소 뜯으면 과자. 바람 휙 빠지면서 요만큼 남아 있고. 그거 언제 바뀌냐 그거 이거. 한참 난리 되면서 좀 더 좀 괜찮아졌어요. 늘었죠. 그죠? 맞아요, 늘었어. 맞아요. 예. 하도 난리치니까. 아니면 아예 가격을 올리든지. 그래 조금, 차라리 가격을 예, 올리든지. 근데 진짜 늘었어요. 요새 좀만 더 넣어줘요. 아니 요새 보니까 또 되게 콜라보 많이 하잖아요. 곰표 어. 과자. 와 곰표 그 콘 드셔보셨어요? 왔어요. 그거. 맛있어. 맛있어요. 예. 어쨌든 그러면 오늘 뭐 그냥 진짜 약간 뭐 이것저것 진짜 막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재미있었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나 한 가지 건의사항 있는데 네네. 다음 녹화 시간부터는 날 여기 앉혀주든 여기 앉혀주든 하면 안 돼요? 왜요? 양쪽으로 고개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나도 뭐가 아파 지금 이게 다 안 맞네. 야, 테이블 좀 딴 걸로 바꿔줘요. 중간 중간 난리 난 거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파. 야, 힘들어. 목이 의자도 아파. 좀 편한 걸로 바꿔주고. 조금만 돌리세요. 어떡해. 살짝만. 어떡해. 막 이래. 좀 뭐라도 좀 더 편하게 좀 해줘봐. 저희 이거 지금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되게 좋아. 깜짝 최상급이야. 놀랐어요. 여기 좀 더 괜찮은 거 없나? 임대하고 싶어요 여기. 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예, 걸로 예. 네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배고프니까.